네, 종목 파파라치 시간입니다.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죠. 메리츠종금증권 도곡금융센터 이권희 차장, 와우대 조민규 파트너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종목 파파라치 통해서 저희가 매주 두 종목씩 선정해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은 현재 시장에서 핫한 종목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SK네트워크스 가져오셨는데요. 두 분의 키워드 바로 만나볼까요? 조민규 파트너께서는 이제는 사야 할 때, 이권희 차장께서도 좋아질 일만 남았다라고 두 분 다 좀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SK네트워크스 좀 흐름을 살펴본다면 특징적인 것이 기관 투자자가 계속해서 매수에 나서고 있고 반면 외국인 투자자는 계속해서 좀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적으로 좀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떤 면이 좀 좋아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일단 뭐 그동안 안 좋았던 사업 부분에 대한 뭐 정리들이 이제 차곡차곡 진행이 됐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그 매출 비중 자체가 좀 많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한 430억 가까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한 60%가 뭐 새로 인수한 그 동양 매직을 인수해서 SK 매직이라고 출범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AJ 렌터카를 인수하면서 렌터카 사업 부분을 좀 더 이제 키우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렌터카는 아직까지는 이제 뭐 실적에 반영되고 있지는 않지만 동양 매직 같은 경우는 이제 SK 매직으로 바꾸면서 계열사로 들어오면서 오히려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렌트 사업 부분이 한 매출의 한 61% 가까이 차지하는 그런 비중을 보여주면서 기존의 휴대폰 판매라든지 뭐 주유업 이런 것들이 뭐 좀 안 좋았던 부분들을 상쇄시켜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전에 한번 주가가 크게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면세점에서 이제 탈락되면서 빠졌는데 오히려 지금은 면세점이 없는 게 더 큰 이제 효과로 더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 이제 안 좋았던 사업 부분들을 좀 정리를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뭐 호주의 자원개발 사업이라든지 뭐 중국 관련된 부동산 투자 관련된 것들도 지금 일부 매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실적면으로서는 이제 바닥을 찍고 돌아서는 자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민규 파트너께서도 이제는 사야 할 때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 뭐 주가 흐름이 다소 좀 부진했던 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어떤 점 때문에 이제는 사도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이제 과거 같은 경우 SK네트워크스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뭐 한 3만 원, 5만 원도 했었던 주식이었었는데요.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한 7, 8천 원 정도 가격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었죠. 근데 최근에 이제 시장이 또 하락했었던 측면들도 있고요. 또 수급적인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하락했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치적인 측면으로 보면 지금 PBR 한 0.5배수 정도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적이지 않겠나. 물론 이제 저점에서부터 최근 들어서 좀 반등을 했었던 흐름들은 있었었지만 가치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 1조 2천억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좀 지나치게 좀 할인을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로 좀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 매출이 10조가 넘는 회사인데 실질적인 영업이익은 연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200억에서 한 1,500억 정도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좀 이익률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었죠. 이제 그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뭐 정유소 운영이라던가 주유소죠. 주유소 운영이라던가 뭐 자동차 관련된 것, 그다음에 핸드폰 유통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덩어리는 크지만 사실은 마진율이 좀 빈약하기 때문에 이익에 대한 어떤 개선 속도가 좀 더디게 보여지는 좀 착시 현상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주가가 좀 내려온 측면들도 있지만 또 사업적인 부분에서 렌터카 사업이라던가 또 렌탈 사업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그 장기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안정적인 수익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사업들을 지금 계속해가지고 차곡차곡 쌓아나가고 있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기존에 부진했었거나 혹은 매출만 컸었던 사업부들은 점진적으로 좀 줄여나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업적인 부분도 그렇고 가치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반영이 되어졌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뭐 외국인들의 좀 매도는 나오고 있지만 연기금 쪽에서 꾸준하게 좀 매수를 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당장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아직은 좀 주가가 싸다라는 인식을 좀 갖고 있지 않나 이런 판단 하에 이제는 좀 사야 될 때 이렇게 키워드를 좀 잡아봤습니다. 네, 두 분 다 긍정적인 키워드 제시해 주셨는데 두 번째 키워드는 어떻게 선정해 주셨는지 바로 만나볼까요? 네, 조민규 파트너께서는 안정적 가치와 실적, 이건희 차장께서는 동양매직 AJ렌터카 인수 시너지 본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앞서서 언급해 드린 것처럼 뭐 AJ 렌터카 인수 소식이 이 기업에 좀 호재로 작용하는 건 사실이죠. 특히 내년도 실적이 좀 좋아질 것이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떨까요? 일단 뭐 AJ 렌터카 인수에 대해서 지금 뭐 3천억 규모 정도 되는데 일단은 좀 비싸게 산 거 아니냐라는 시장에 또 얘기도 좀 있어서 한동안 좀 주가가 좀 오히려 눌리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수급적인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연기금이 거의 11월 5일부터 하루도 안 쉬고 지금 사고 있는 상황이고 기간 위주의 이제 수급이 좀 짜여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 SK 네트워크스도 원래 자체적으로 렌터카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뭐 주로 이제 그 SK 네트워크스에서 하던 렌터카 사업 같은 경우는 개인 장기 렌터카가 한 60% 정도 비중을 차지했고요. 한 30% 정도는 뭐 개인 단기 렌터카 위주로 좀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인수한 AJ 렌터카 같은 경우는 개인 매출 비중보다는 오히려 법인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법인 장기 렌터카 비중이 거의 한 60% 가까이 되는 회사였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인수해서 시너지 효과는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이제 사업 분야가 좀 다른 부분이 합쳐지면서 서로의 이제 역량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존에 이제 동양 매직을 인수하면서 SK 매직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지금 렌탈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올해 안으로 한 156만 가입자를 좀 돌파할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렌탈 사업 자체에 대해서 뭐 코웨이라든지 뭐 동양 매직, 뭐 SK 매직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렌탈 사업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지 뭐 작아지는 사업 부분이 아니고 점점 성장하는 사업 부분이라는 부분에서 뭐 향후에 이쪽이 오히려 큰 먹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AJ 렌터카 인수 효과는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그것까지 만약에 가세를 한다라고 하면 매출의 대부분을 렌탈 사업과 그다음에 지금 이 렌터카 사업에서 뭐 차지할 걸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성장성이 이제 좀 담보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더 다시 한번 지금은 한번 역사적인 저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 타이밍이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조민규 파트너께서 뭐 저평가가 돼 있다,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여러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최근 뭐 여러 대내외 이슈로 시장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뭐 아무리 기업 가치가 좋고 실적이 좋다 해도 주가가 그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기업은 좀 어떤 흐름을 예상하십니까? 일단 이제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저평가돼 있다 혹은 가치적으로 싸다라고 하는데 이제 주가가 못 올라갔었던 요인들이 있었었죠. 이제 최근에 보면 불과 이제 올해 초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좀 쏠리면 이제 다른 종목군들은 아예 이제 관심조차 좀 못 받았었던 흐름들이 있었었고요. 또 대북주 뭐 이렇게 남북 경협주 이런 종목이 올라가면 뭐 다른 종목군들은 또 오히려 이제 그런 종목군들을 사기 위해서 자금이 이탈하다 보니까 또 상대적으로 또 약세를 띄었었던 흐름들이 있었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제 11월 달 들어가면서부터 많이 하락했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도 이제 주가에 대한 회복과 함께 순환매적인 흐름들이 이제 반영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점진적으로 시장에서 판단하는 좀 뭐라고 그럴까 어떤 주가에 있어서의 좀 관심도, 모멘텀 같은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실적도 나오면서 가격이 좀 싼 종목군들을 찾는 시각적으로 많이 좀 바뀐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SK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PBR 0.5배수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자산 가치에도 지금 못 미치는 정도의 수준이고요. 또 회사가 뭐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우려감이 있는 상황들이 아니라 매출이 어느 정도 좀 정체되어 있고 또 실적이 영업이익이 정체되어 있다 보니까 성장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높은 점수를 못 받았었던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렌탈 사업 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시대적인 트렌드가 지금 계속해가지고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4차 산업과 관련해서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이 이제 공유 경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제품을 놔둬놓고 이제 두루두루 이제 그 공유해서 사용하는 것들, 뭐 차도 있겠지만 다른 상품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경기가 많이 안 좋고 어떤 소유를 해서 이 제품을 내가 끝까지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일정한 기간 동안 내가 필요하면 이 제품을 뭐 2년에서 3년 정도 사용하다가 또 신제품이 나오면 교체를 하고 그 비용만큼만 내가 부담을 하겠다라고 하는 렌탈 소비족들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SK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중에서도 렌탈 사업 중에서도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차량용, 자동차 쪽도 이제 렌터카를 상당히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가전 제품이죠. 뭐 정수기라던가 또 여러 가지 어떤 공기청정기 이런 제품들도 실질적으로 내가 비싼 비용을 한꺼번에 지불을 하고 소유하시는 분들보다 이 다달이 얼마의 그 월납 그 렌탈료를 지불을 하면서 뭐 2년에서 3년 정도가 되면 또 신제품을 또 바꿀 수 있는 기회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업적으로 봤을 때 뭐 단기적인 어떤 효과보다는 장기적인 어떤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SK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죠. 근데
인수했었던 동양매직이라던가 또 AJ 렌터카 같은 경우에는 SK그룹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네임밸류가 조금 아래쪽에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인수를 했을 때 SK 브랜드를 가졌을 때 어떤 소비자들이 가질 수 있는 신뢰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던 것들이 그동안에 보이지 않았었던 성장성이 새롭게 좀 경비될 수 있다. 가격도 싸고 새롭게 어떤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SK네트워크스에 대한 좀 새로운 어떤 재평가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역사적인 저점이다. 좋아질 일만 남았다라고 두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좀 좋은 점수가 예상이 되는데요.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두 분께서 같은 점수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높은 점수죠. 8점 제시해 주셨는데요. 오늘 SK네트워크스 2% 넘게 상승세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이라도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뭐 일단 네. 지금 안 사고 올라가면 되게 후회할 자리인 것 같고요. 예, 일단은 그렇게 보는 게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 뭐 기간 수급도 좋지만 일단 뭐 기업 가치도 좀 낮고 앞으로 성장성도 좀 담보를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되게 가격은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뭐 급상승한 것 같지만 거의 바닥에서 지금 찍고 올라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한 이틀간 조정받고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라 뭐 지금 자리면은 부담 없이 들어가도 괜찮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점수를 8점 드린 이유는 제가 뭐 마음 심적으로는 10점 이렇게 드리고 싶은데 8점 드렸던 이유는 유통 주식 수가 워낙 또 많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은 무거울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단점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점수를 조금 제가 8점을 드렸고요. 좀 단기적인 것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지금은 좀 들고 가셔야 될 종목이지 않겠나. 적어도 한 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좀 보시는 종목으로 좀 일부 편입을 하신다라고 하면 오히려 계좌에서 큰 도움이 되는 그런 효자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안 사면 후회할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길게 3개월까지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민규 파트너께서는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이제 8점을 드렸는데요. 이제 가끔 방송에서 이렇게 종목에 대한 의견을 나누다 보면 이건 차장님하고 약간 좀 엇나가는 의견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SK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충분히 이 정도 구간이고 또 이제 향후 어떤 사업적인 측면을 본다라고 한다면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보셔도 좀 무난하지 않을까. 어떤 단기적인 급등 시세를 노리시기보다는 천천히 우양되면서 오히려 이런 주식들은 이제 인수를 이제 진행하고 있는 AJ 렌터카라던가 어떤 이 동양매직과 관련, SK매직과 관련된 실적이 좀 좋아지는 것들이 확인이 되면 그때 이제 또 주가가 한번 레벨업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 정도 가격이라고 한다면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급락을 하면서 내려가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8점 정도를 말씀을 드렸고요. 당장의 어떤 비중을 여기서부터 앞으로 좋아진다고 하니까 왕창 사자 이런 게 아니라 중장기 종목이라고 하는 건 이제 비중을 점진적으로 높여나가는 형태로서 대응을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종목에 대해서는 8점 점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네트워크스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바로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 관심 종목입니다. 서진시스템 가져오셨는데요. 두 분의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조민규 파트너께서는 전통 사업과 새로운 성장 산업, 이건희 차장께서는 5G 사업 성장 중요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민규 파트너께서 전통 사업과 새로운 성장 산업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달랐는지 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5G 관련된 기업들을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 이제 통신 장비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산업이죠. 특히나 이제 5G 같은 경우 4차 산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인프라와 관련해서 이제 가장 기초적인 통신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새로운 어떤 산업적인 첨단 기술이라고 이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서진 시스템이 하고 있는 사업은 어떻게 보면 좀 전통 산업에 좀 가깝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5G 장비라던가 이런 쪽은 어떤 새로운 그 기술을 탑재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광학이라던가 광통신과 관련된 부분들은 미래지향적인 산업을 하고 있지만 서진 시스템이 하고 있는 사업 자체는 어떻게 보면 좀 금형을 통해서 케이스를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 산업군에 좀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통 산업이지만 새로운 어떤 시대적인 성장을 만났을 때 그 산업이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을 받아 나간다. 그런 뜻에서 이제 전통 산업과 새로운 성장 산업에 대한 시너지랄까요? 기대감이 이제 반영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5G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이제 통신 장비라던가 5G 관련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 회사가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시고 5G 관련주라고 해가지고 편입하시거나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5G 장비, 중계기라던가 기계 쪽에 들어가는 통신장비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진 시스템이 5G 통신 장비 납품으로 좀 시장에 관심을 받았던 종목입니다. 이건희 차장께서도 뭐 5G 사업을 주목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또 주말 사이 좀 화제가 있었잖아요. 이를 두고 통신망 안전에 대한 우려가 또 나오고 있고 5G에 좀 영향이 가는 게 아닌가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노후화된 불 관련된 거는 이제 화재 관련된 거는 노후화된 장비 그리고 이제 그 백업 시스템을 안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지금 신규 설치하는 뭐 라인이나 망 같은 경우는 백업을 대부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지금 화재가 났던 부분은 백업이 안 만들어진 뭐 D등급 뭐 그쪽이었다 보니까 약간 피해가 좀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 뭐 그거는 법적으로 뭐 강제를 한다라고 하면 뭐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뭐 아까 조민규 대표가 말하신 것처럼 그 지금 결국에는 알루미늄 관련돼서 그거를 잘 만드는 회사, 그러니까 금형을 만드는 회사, 틀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알루미늄 전문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품, 그러니까 매출 구성을 보면 통신 장비 케이스라든지 뭐 하다못해 휴대폰에 들어가는 뭐 일부 알루미늄 케이스라든지 자동차 부품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첨단 산업보다는 약간 좀 포트폴리오를 좀 잘 짜서 그 첨단 산업에 관련된 부품을 잘 납품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기존에 상장되어 있는 뭐 신흥 SEC 같은 회사가 이제 보면 그 배터리 캡 만드는 걸로 지금 그렇게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사실은 좀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5G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5G 장비가 빨리 보급되면 보급될수록 서진 시스템은 사실은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좋은 실적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게 좀 점차적으로 늦는다든지 아니면 속도의 조절에 좀 나오면서 장비 발주가 늦어진다라고 하면 또 다른 이제 또 이슈가 또 생겨서 오히려 주가에 또 악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좀 사실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키워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서진 시스템에 대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조민규 파트너께서 5G 투자 확대 기대, 이건희 차장께서는 ESS 자동차 부문 성장 추이 관찰 필요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민규 파트너께서 5G 투자 확대 기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5G에 대한 우려가 또 시기가 시기인지라 좀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바라보시고 계십니까? 저는 뭐 크게 우려해야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5G는 시대적인 흐름이고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통신에 대한 발전을 5G를 통해서 지금 시작을 하려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 일시적으로 뭐 시작하려고 하는 어떤 시점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다소나마 뭐 며칠 정도 늦어질 수는 있거나 뭐 이런 부분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뭐 큰 틀에 있어서 뭐 대세를 거스릴 만큼의 어떤 충격으로 작용하는 뭐 이슈는 아니라고 봅니다. 뭐 화재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뭐 우리가 뭐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이런 부분들은 뭐 향후 산업에 있어서 큰 충격을 주거나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보고요. 아까 이제 서진 시스템 관련해 가지고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화면을 좀 보시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5G 쪽에 이 성장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새로운 어떤 먹거리로 작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뭐 4G라던가 그 기존의 어떤 통신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인 발주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거의 이제 마무리 국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통신 장비 케이스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투자가 안 들어가면 결론적으로는 매출이라던가 이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여기 화면에 보시면 뭐 기지국에 들어가는 것들, 그다음에 뭐 ESS는 사실은 뭐 에너지 저장 장치와 관련된 캐비넷, 그다음에 중계기 쪽, 특히 이제 가장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들이 5G 투자가 됐을 때 중계기 쪽이 폭발적으로 좀 수혜가 증가할 수 있다. 과거의 어떤 4G보다 한 2배수 정도의 중계기가 증가할 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중계기가 늘어나게 되면 중계기 케이스도 2배수 가량 또 필요할 흐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과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IT 장비와 관련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매출을 지금 반영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어떤 새로운 성장을 하려면 기존에 있었던 사업 플러스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이 발생을 하고 산업이 성장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매출이 늘어나고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이익이 성장하는 형태가 돼야 되는데 서진시스템 같은 경우는 기존의 사업 자체도 상당히 안정적인 그 수익 기반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5G 쪽으로 가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통신 장비 쪽에 케이스에 대한 수주가 증가하고 매출이 증가하고 또 중계기와 관련된 매출이 증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실적이 개선되고 매출이 외형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 뭐 서진시스템 같은 경우는 주가 역시도 뭐 조정을 받으니 아직은
바닥권에 조금 내려온 이후에 뭐 주가가 추세적인 상승을 하기보다는 아직은 조금 이렇게 회복 속도가 좀 더디게 나타나는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5G가 확대가 되면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수혜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별적으로 봤을 때 부품 쪽이라고 봐야겠죠. 지금 서진시스템 같은 경우는 케이스와 부품 쪽에 전문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각계 그 통신 장비를 만드는 회사들이 서진 시스템에 이 케이스를 가져다가 거기다가 이제 뭐 회로 부품이라던가 여러 가지 것들을 설치해가지고 납품을 공식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뭐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 향후 5G와 관련된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이제 그 설비 투자가 확대된다고 했을 때 수혜가 될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희 차장께서는 5G뿐만 아니라 뭐 ESS 자동차 부분 성장까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근 서진 시스템이 뭐 5G 관련 수혜주로 부각이 돼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좀 자세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일단 네. 뭐 그 서진 시스템의 역사를 좀 보면 96년도에 상장, 그러니까 만들어진 기업인데 상장을 2017년 3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주목을 좀 많이 했던 종목이고 저 개인적으로도 이거 굉장히 좋은 회사다라고 분석을 했었는데 일단 너무 포트폴리오가 좋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자동차라든지 뭐 ESS 뭐 그다음에 뭐 2차 전지 관련된 것들 모든 이제 케이스가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중에 이제 통신 장비 관련된 것들, 뭐 모바일 관련된 것들이 뭐 아직은 매출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ESS도 여전히 뭐 무슨 화제니 뭐니 말이 많지만 여전히 이거 확대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사실은 향후에 더 성장성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더 늘어날 걸로 보인다는 거는 뭐 당연히 자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돼서도 지금 뭐 차량 경량화는 뭐 한 10년 전부터 이미 나왔던 얘기인데 그런 거 관련해서 지금 알루미늄 부품을 좀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지금 매출을 좀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뭐 기업의 포트폴리오는 굉장히 지금 잘 짜여져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상장했을 때랑 지금이랑 가격이 거의 뭐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고 너무 지나치게 안정적이게 주가가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라든지 이런 매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지루한 종목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단점으로는 또 이제 5G 관련된 주식들이 대부분 보면 시가총액들이 대부분 적습니다. 이제 보면 뭐 1조를 넘어가는 기업들이 없고 대부분 이제 통신사를 제외하고는 다 몇천억 대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에 대한 테마가 좀 형성되긴 좀 약간 좀 기관들이 몰리기에는 조금 약간 섹터가 작다라는 부분이 좀 있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이 좀 단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의 점수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서진 시스템에 대한 두 분의 투자 의견입니다. 조민규 파트너께서는 8점을, 이건희 차장께서는 다소 낮은 점수죠. 6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조민규 파트너께서는 8점을 제시해 주셨어요. 좀 높은 점수인데 지금 투자해도 좀 매력적이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사실은 이제 지금부터 사야죠. 왜냐하면 이제 설비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점진적으로 계속 발주가 늘어나는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미 지나간 거고 내년서부터의 발주, 그다음에 내후년까지도 상당히 많은 수주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중계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몇몇 업체들이 해외 쪽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진 시스템이 이제 그 중계기를 만드는 회사를 통해서 또 해외 쪽에서도 이제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의 어떤 주목을 못 받는다고 해서 이 기업을 포기하고 안 보는 것이 아니라 쌀 때 좀 사놓고 모멘텀이 나왔을 때 이제 그 시세를 노리는 전략으로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뭐 지금 현재 한 3만 원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뭐 매수가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 그래서 종목 점수는 8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희 차장께서 6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6점이 뭐 사실 낮은 점수는 아닌데 뭐 상대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주셨는데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세요? 네. 일단 지금 5G로 묶여서 같이 올라가기에는 부품이라는 이제 약간 틀이라는 그런 단점이 좀 있고요. 이제 아까도 이제 조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케이스라는 그 맹점이 좀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좀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5G로 엮여서 가기보다는 실적 때문에 가야 된다라고 보는 회사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가격 부분에서는 뭐 매력이 좀 있는 자리이긴 한데 뭐 3만 5천 원이라서 4만 원 넘어가면서 굉장히 큰 저항대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뭐 조금 상승폭이 좀 제한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있어서 점수를 조금 낮게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조민규 파트너께서는 내일 공개 방송 있으시다고요?
네. 되게 오래간만에 이제 장중에 이제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올해는 이제 한 달밖에 실질적으로 좀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어떤 종목군들, 어느 업종을 좀 중심적으로 보면 좋을까? 그래서 남은 한 달 동안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업종이라던가 종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내일 오전 8시부터 장 마감 때까지 진행을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많이 참석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 파파라치 오늘은 서진 시스템과 SK 네트워크스 알아봤습니다. 두 분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우리 투자자분들 참고만 하시면서 전략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메리츠증권금융센터 이권희 차장, 마운의 조민규 파트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